네, 주말엘라의 도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를 오늘 또 즐겁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정미 씨 나오세요. 남정미 씨, 고!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드셨어요, 아침에? 네네. 아침에 뭐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 좋지요. 네. 본인은 나쁜 여자세요? 저는 굉장히, 순한 여자예요. 글쎄요, 여자입니다. 예. 뭐 잘 다 먹는 포함이 여자.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자유부인. 지켜보니까요, 정미 씨는 남자들 앞에서는 나쁜 여자가 되더라고요. 저요? 제가요? 엄청 매력적이에요. 정말로요?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따 밥 사줄게요. 칼국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매력이? 이게 여성들하고 네. 남성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자랑 있을 때랑 남자 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짜 나쁜 남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쁜 남자 인사하는 것도 봐. 어머나, 알았어요. 토할 것 같아요. 한동안 어디 갔다 오셨 출장 갔다 오셨어요? 지금 뭐 그렇죠? 중상해, 그다음에 뭐 몽골 다녀왔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나쁜 짓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점잖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아이템 잘 발굴해 오신 거죠? 네, 기대하고 많이 있겠습니다. 봤어요.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겠습니다. 여성 창업 4개에 맡겨라.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유상석 아이디어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순한 남자? 아, 순한 본인은 남자. 어떤 반대로. 리 기자님하고 반대로 저는 순한 남자. 그냥 순한 네. 남자의 매력 뭐가 있어요? 매력이요? 네. 그냥 여자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기. 뭐 그런 정도. 되게 싫어하시네요. 되게 자, 그럼 싫어하시네요. 나쁜 남자의 대표 주자 우리 유 기자님 네. 나쁜 남자의 뭐 매력? 본인은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시죠? 저 나쁜 남자죠. 네. 네. 어떨 때 그런 매력이 잘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가면 네. 그 뭐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여자 굶어도 상관없어요. 집에 갈 때 초밥 딱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돈 안 내는 남자? 전 진짜 나쁜 남자네요 하려다가 내는 초밥에. 쪽이 좋아해요. 내는 쪽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아이템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살펴볼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그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유아 용품 중에 안전, 세이프티 용품에 대한 판매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령 결혼하면서 결혼의 결혼 정년기가 높아졌잖아요. 네. 30대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옛날같이 많이 출산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매년 출산율이 적어졌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걱정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가족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사후 약방 처리하듯이 사고 나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움직이는 보포가 동선 안에서 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세이프티 용품, 안전 용품을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네.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과 좀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유아 안전용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네 집에 가봤더니요. 애기들 키우는 집에 보면 콘센트를 네네. 이렇게 이제 뭐 거기다가 애기들이 뭘 집어넣는다든가 이래서 감전될 우려가 있다고 그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유아 안전용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 하나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거 하나 유일하게. 아, 네. 딴 거 알고 몇 개 계세요? 아시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그 젓가락 같은 맞아요, 거로 맞아요. 콘센트 같은데 감전사고 나게 막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5세 이상 크면 가스레인지 정도의 이 밸브 정도에 손이 이렇게 닿죠. 손이 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 같은 경우에 문이 쾅 닫히면서 맞아, 아이들이 맞아요. 손가락이라든지 신체 일부가 낄 수 있게 그걸 막아주는 어떤 스펀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모서리 부분에 맞습니다. 같은 몰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한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시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유아 안전용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네. 일단 지금 김훈 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유아 안전용품의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나왔어요. 종류가요? 그렇죠. 뭐뭐 갖고 계세요? 저희 일단 모서리에 안 찍히게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렇죠. 그리고 콘덴서에 이제 젓가락 못 넣게 하기 위한 그 방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용품들은 정말 한두 개가 아닌데 아이들이 아직 저희 아이는 아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신 분은 한번 아이의 아찔함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시는데 유 기자님 혹시 있으세요? 있을 것 저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빠가 키가 커요. 네. 근데 아기를 이제 안아서 예쁘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던져주잖아요. 네네네네. 너무 키가 커갖고 등에 머리가 아이 머리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기훈 씨도 키가 전 크시잖아요. 목마 태우다가 아이고. 네, 제가 제 키를 생각 못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제 조카가 네. 그 어디 음식점 그 웨딩홀에 갔다가 식사하는 과정에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갖고 창 모서리에 찍혀갖고 이마를 여기 찍혀서 27방을 최근에 아이고. 꼬맨 적이 있어요. 저희-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희 프로그램 PD는 아닌데 저희 회사 PD 분도 네. 아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찍혀서 눈이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눈을 띄고 있으면 맞아요. 방심하는 그 순간 무조건 사고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용품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희 집은 바닥 전체가 다 매트예요. 맞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더 생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이렇게 준비한 게 약간 좀 현실적으로 조금 좀 덜 모자란 면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이프티 존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 일본이나 독일, 미국, 선진국 등이 이런 세이프티 존을 마련해서 별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아용품 시장이 27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용품만 따로 취급하는 곳은 없어요. 보통 유아용품 팔면서 그 안에서 몇 개 아이템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현황이고요. 백화점에 가도 고가 제품은 많은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풍풍 술술 넘치는 그런 제품들이 없어요. 외국 제품들을 보통 수입해서 온라인에서 엄마들이 구매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 용품들을 쭉 살펴봤더니 수입 용품들이 정말 대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냐? 우리 되게 신기했어요. 아이의 용품이 이렇게 잘 나눠지는데요. 네. 생활의 어떤 안전을 위한 간단한 용품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무엇인가를 보호할 수 있는 네. 용품들까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아이템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판매나 지금 판매나 창업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블루오션 스몰비즈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네. 틈새를 공략하는 아이템이고 적게 창업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한 아이템입니다. 이미 유아용품에 대한 그 어떤 구입처는 많이 있습니다. 유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저가에 사시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 뒤져보시면 블로그라든지 카페 내지는 그 사이트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쉽게 접한다 생각이 들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유아안전용품 판매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소아과 병원 아이들이 질병이라든지 다쳐서 오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출입구가 소아과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아과 병원과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판매만 한다면 온라인 사이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오프를 병행할 수 있는 판매대 형식의 개념에서 컨설팅까지, 세이프티 안전 컨설팅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디 친구네 집에 갔는데요. 우리나라 건 아니더라고요. 네. 독일 제품인데 애기들이 조금 크면 이제 과일 깎거나 이러면 엄마 나도 할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칼 앞부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스펀지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애기들은 못 열게끔 엄마의 힘이나 아빠의 힘으로만 열 수 있게끔 오프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보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애들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창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한 집에 아이들이 다 하나 정도, 맞아요. 하나야 둘 이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아끼지 않는 추세이기
아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판매처는 어디가 좋을까요? 예, 아까 유 수장이 말했다시피 그 소아과 병원은 일단 타겟으로 이번에 아이템을 정한 거고요. 네. 소아과 병원이 사실은 애들이 다쳐서 오거나 아파서 오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 사실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쳐봐야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애가 아파서 오거나 다쳐서 오면 그 현장 대기실이나 접수대 같은데 이제 안전용품이 있으면 그래요. 아 내가 이걸 진작에 구매를 해놓을 걸 이런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딱 놓는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어디가 위험한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처음 키우니까 모르죠. 모서리 이런 데 막 뛰어다니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부터 그러니까 그 똑같은 종류 콘덴서를 막는 물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렇죠.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문을 애들이 뭐 아무데나 막 문을 열잖아요. 네. 그것도 못 열게 이렇게 막는 것도 맞아요, 종류가 맞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게 괜찮은 게 있고 또 안 괜찮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창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내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데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고퀄리티로 좀 가는 게 어떨까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그렇죠? 그 싱크대도 안 열리게끔 이렇게 곰으로 이렇게 맞아요. 패킹해 놓은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요런 거 이제 여기 좀 아무래도 수입산도 많이 있고 한데 창업 비용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창업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매장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병원도 초기에는 10개 정도만 제휴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대 10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 그 제품들은 주종이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젓가락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게 명품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카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런 것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병원에 오시는 고객들은 카시트를 거기서 사지는 않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빈번하게 다칠 수 있는 기본적인 용품만 들어가게 되니까 판매대 10군데를 설치하고 또 본인이 직접 영업을 뛰신다고 해도 초기 자본금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왜냐하면 매장의 형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선별할 수 있죠. 그래요. 이게 뭐 비싼 건 필요가 없는데 좀 가격이 좋잖아요. 그냥 비싸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빼요. 정말 뺍니다.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좀 이게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어른 또 참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 보면서 야, 이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물건 보니까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되었던 네.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생소한 창업입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창업만의 어떤 강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창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제일 특징이 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차별화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 병원, 고객이 유입되는 곳에 길목을 지키자라는 뜻에서 소아과 병원을 10개 정도를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아과 병원을 하게 되면 소아과 병원의 자체 업무 롤이 있는데 판매대를 놓고 그걸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영업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인 주말에다 분이 계속 돌으셔야 되겠죠. 병원을 주기적으로 돌아서 어머님들한테 인지도 시키고 그런 것을 도와드려야 되고 판매도 직접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판매 문의가 있다 그러면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 이 단순하게 판매만 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 그 병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에 관련된 그러니까 유아 안전에 관련된 컨설턴트다라는 이런 명목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사후약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택에 컨설턴트가 가서 그 집 환경에 맞는 것을 다양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추천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거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한 컨설턴트가 거기에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안전에 관련된 것을 그 고객한테 인지시킨다라는 측면이 되면 네. 판매 차원 플러스 컨설팅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판매다라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컨설팅을 하면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통 아이를 출산하신 우리 주부들께서 뭐 물건 같은 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 비교를 어떻게 하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좋나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그거를 네. 보통 카페 같은 맞아요. 그렇죠? 블로그? 예, 그렇죠.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예. 엄마들이 많은 수기를 통해서 네. 예, 그 보통 선별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건을 어디서 파는지 몰라요. 산 사람이 안 알려주나요? 그산 사람이 알려줘도 그건 그 동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 보면 막 밑에 리플 달려서 그렇죠. 쪽지 좀 주세요. 쪽지 좀요. 그렇죠, 판매처 그렇죠. 쪽지 좀요. 어떤 막 것들은 이렇게. 직수입해 오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을 미리 시장 조사를 잘 하신 다음에 그런 물품, 젖병도 다 똑같은 거 쓰거든요. 보통 엄마들 다 똑같은 거 써요. 네, 아베를 이렇게 그렇죠. 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네. 있는데 똑같은 걸 쓰는 것처럼 예. 그런 거 물품만 다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래요. 요거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정 내를 정말 직접 방문해서 맞춤 컨설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집안에 위험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그래요. 예. 제가 뭐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집이라고 가장 생각하죠. 안전한 장소는 침대도요 떨어져요. 아, 진짜요? 그럼 애들은 점프합니다 침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애들을 집안에 놔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고의 60% 정도가 다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 침실이 가장 많은 집안 중에서도 침실 사고가 제일 높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침대에 놔둔다 그래요. 침대에 그다음에 놓는 거 진짜 위험하죠. 거실이 그 두 번째고 네. 부엌, 욕실, 화장실, 현관 이런 순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빨래 건조대에 널면은요,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예,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잠깐 뭐 문 앞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꽉 안 닫아지면 제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아, 큰 신발. 그래서 큰 신발을 신고 그래도 이제 나가고 너무 그것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고. 얼마 됐나요? 네. 그 블라인드 애들이 목에 맞아, 목을 맞아, 줄을 맞아. 감고 놀다가 몸 질식사한 경우도 있었어요. 매년 발생하는 또 창문에서 떨어지는 창문에 추락 떨어지는 사고. 거.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싱크대 위에 올라가기. 하다못해 세탁기 안에 세탁기 들어가. 안에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냉장고와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잠깐만요. 이게 너무 위험해지는데. 이게 그러면 아이를 네. 낳지 맙시다. 전부 다 하지 맙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애를 낳으면 뭐 무조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집에 것도 더 위험하죠.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주말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기를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사업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파는 거. 베테랑 엄마들은요, 네. 아이가 한 둘, 셋 딱 있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가정용 어린이집 같은 데 가봐봐요. 딱 표시돼 있는 데만 딱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돼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필요하지도 근데 않고. 안전사고가 안 납니다. 많이 그렇죠? 안 사고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만 딱 있으니까. 그 주말일라가 하기 딱 좋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창업이네요. 아이디어를 하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기가 직접 키우면서 발생됐던 일들에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하기보다는 쉽게 접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지금 환경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세이프티 컨설턴트들이 직접 가서 집안에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굉장히 좋을 듯 싶고요. 그런 것을 제휴한 병원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고 나서 뭐 하나 더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 사후 약방하듯이가 아닌 미리 대처를 해준다는 느낌을 병원에서 준다면 요즘같이 무한 경쟁 시대에 병원도 되는 데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제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산부인과에다가 요걸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도 괜찮네요. 소아과랑 그렇죠. 산부인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딱 좋은 딱이겠죠. 그런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가 있어본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 수입적인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병원에 그냥 놓게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병원에도 좀 나갈 것 같고. 게다가 자본도 굉장히 소자본이에요. 그렇죠. 소자본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직접 또 방문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까지 있을 수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수입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예상은 안 되는데 어떤가요? 이거를 예상해서 전해드리기가 제일 곤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얼마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얼마에 파느냐. 그렇죠. 사실은 바잉 파워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많이 살 수 있으면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소규모로 할 거면은 또 그만큼 비싸게 사다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아과 병원 판매대 사실은 소아과 뚫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소아과가 안 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뭐 근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예를 들어 진보리 뭐 이런 데가 있다. 네. 그럼 거기 가서 제휴를 해도 되고요. 또 문화센터도 좋고 또 기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든 엄마와 아이가 같이 움직이는 동선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일로 좋은 데를요. 제가 사실 봤을 때는 소아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소아과 옆에 있는 지정 병원이죠. 지정 약국. 약국. 약국은 엄마들이 가면서 약을 사면서 일단 안심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랬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런 진열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그게 않을까 있어요. 싶어요. 저는 문화센터 굉장히 문화센터 괜찮을 것 좋은 거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왜냐면 정말 깐난아기들도 문화센터 문화센터 가더라고요. 다니잖아요. 그럼 가지요.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눈을 뜨진 않아요. 아니 아이들 이제 넣어놓고 둘러보는 거죠. 저는 저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 애기들이나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그 뭐 안전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이런 교육 홍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먼저 가갖고 선점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좌판 일을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촉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장소는 잘 택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자, 버냐고요. 10군데 정도 판매대를 네. 정했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한 이 수익만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순수익은 있습니다. 아니겠고요.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네. 순수익만. 그 괜찮아요. 물건 마진값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네. 병행해서 뭐 온라인으로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바잉 파워가 생기면 물건이 잘 나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10개 정도면 200 정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수익은 뭐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더 늘어날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핵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 안전용품 판매 사업 창업할 수 있는 성공 포인트도 꼭 찝어주시죠. 그래요. 예.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의 성공 포인트들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분명히 잘 돼야 될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들이 쉽지 않다고 할 때 미리 뚫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판매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이 점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판매만 한다면 수익 그 마진율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도전 해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용품에 관련된 세이프티 컨설턴트다라는 어떤 그 닉네임을 내놓고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서 하나의 판매가 아니라 묶음 판매 형식으로 유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상중하의 제품들을 고객이 초이스를 할 거고 묶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단종 판매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신뢰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맞춤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라든지 또 다른 이런 수익적인 게 높은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채널 경로가 되죠. 무엇보다도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저자본을 가지고도 틈새 사업 아이템으로 충분히 도전해서 성공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도 한번 성공 포인트라든지 핵심 포인트 아니면 뭐 주의할 점 여러 가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생각엔 우리가 여기서 안전용품 얘기만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환경용품도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젖병 고를 때도요. 사실은 처음에 그 PP라고 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플라스틱 젖병이 깨지지 않고 좋다. 그래서 네. 한때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또 유리병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 환경 호르몬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다시 유리병을 택한 거죠. 유리병은 또 깨질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또 애들 금방 아토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걱정이 많은데 또 뭘 먹여야 될지, 뭘 입혀야 될지,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익혀서 친환경 제품들을 엄마들한테 같이 추천해주면 안전용품 플러스 친환경 제품이면 판매할 수 있는 영역대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판매 양도 늘어날 것이고 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엄마들한테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모든 서비스업의 근원은 사실은 역지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의 입장이 직접 대보면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하고 진짜 친하고 믿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투잡으로 보험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엄마들한테 맞아요. 믿음만 줄 수 있고 신임만 줄 수 있다면 뭐 뭔도 못하겠어요. 꼭 그렇죠? 판매하는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아마 가장 그렇죠, 키포인트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창업 아이템, 유아 안전용품 판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